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8월 27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수원이 3조 원대 규모의 엘다바 프로젝트의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의 발언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이었죠. 파월의 연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날 파월은 시장에 기대하는 완전히 반대로 또 한 번의 대단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했고, 연준의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할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가 아주 다같이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멈추거나 쉬어갈 지점이 아니다.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서 폴 볼커의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과거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얼마나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했었는지 아는 사람 다 알겠죠. 정말 공포의 연준 의장이라는 별칭까지도 얻었었는데 뉴욕 증시가 검은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은 이제 완전히 꺾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파월의 연설 이후에 PC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개인소득 같은 경우 증가폭이 감소했습니다. 0.7에서 0.2로 감소했고, 소비 증가폭이 둔화되다 보니까 지난달에 소비 지출이 1% 증가했었는데 이번에 0.1% 증가에 그쳤어요. PC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0.1로 전월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서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지 않나 이런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호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달엔 0.6 증가해서 이번엔 0.1 증가로 확실히 증가폭이 감소했죠. 그리고 전년 대비로 보면 6.8에서 6.3, 근원 물가는 4.8에서 4.6으로 증가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물가지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은 다시 한번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 진입을 할 때까지 결코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준의 목표가 확인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절대 기술적 반등에서 흥분하면 안 되겠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 3.2%를 돌파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은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채권시장에서도 투매가 나오면서 여기를 빠르게 돌파했다 그러면 정말로 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하락폭도 하락폭이지만 속도가 연속성을 띠면서 아주 큰 변동성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웠던 부분입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지난주 설명드렸듯이 이 갭을 갭하락으로 메우면서 급락이 나와버리면 아일랜드 갭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확인하게 될 거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아일랜드 갭이 발생했고 기술적 반등하다가 오늘 새벽에 두들겨 맞았습니다. 무려 3.94%, 거의 4% 가깝게 폭락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반등했던 이 지점은 연준의 긴축 속도가 늦춰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반등했던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지될 가능성보다 깨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러면 다시 바닥을, 이 11,000선을 확인할 가능성이 많아진 겁니다. 물론 11,000선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또 반등을 시도하겠죠.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하지만 다 기술적 반등 수준밖에 안 될 거다. 결국은 추세를 완전히 전환하려면 시장의 모멘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반등은 다 기술적 수준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시장은 더군다나 달러가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천장 뚫고 1346원도 찍었어요.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역 적자 계속 지속되고 있고, 경제 시계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안개 속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에 저 인플레이션 후폭풍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기술적 대응만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지수 기술적 반등 잘 했습니다만 결국 고점에서 조정 나왔고 기술적 반등을 또 했는데 파월의 발언이 다시 저점을 깰 가능성이 많아졌죠. 저점을 깰 가능성이 많아지고 이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이 바닥을 확인하게 되면 또 기술적 반등을 하게 되겠죠. 미국 시장과 연동을 어느 정도 할 텐데 연동을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더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중국이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부동산이 거의 뭐 폭락하고 있고 부도회사들이 속출하고 전반적인 경기도나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발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중국이 부랴부랴 리커창 총리가 금주에 190조 원 우리 돈으로 부양책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블룸버그 통신은 향후 2030년까지 1300조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지금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라고 중국의 그런 내용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당장 반영되기보다는 중국이 지금 좋지 않고 글로벌 경기가 다 같이 좋지 않으면서 침체기에 빠졌을 때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중국발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 내용은 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원전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원전이 13년 만에 축포를 터뜨렸다.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에 3조 원 사업을 따냈다는 얘기인데 뭐 헤드라인 보도만 보면 아주 뭐 그럴듯합니다. K 원전의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아주 뭐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이 빠졌다는 소리입니다. 엘다바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총 사업비가 무려 300억 불짜리예요. 2030년까지 사업기간이 예고되어 있고 러시아가 주 계약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서 다행스럽습니다만 우리의 규모는 3조 원 정도니까 10%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사업기간은 우리는 29년 정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 참여 범위가 원자력 사업의 핵심인 원자로라든지 터빈 같은 것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터빈 건물을 시공하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핵심 사업에선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비 규모도 10%도 안 되는 겁니다. 좀 아쉽죠. 이거라도 땄으니까 다행스럽지만 만약에 여기서 핵심인 원자로가 됐던 터빈이 됐던 이것을 우리가 땄다 그러면 굉장히 모멘텀이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금요일장에 원전 관련들이 초반에 좋은 모습 보이다가 다 뚫겨 맞은 거예요. 차익 실현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자, 원전 수출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제일 큰 건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죠. 17에서 21기가급 12기에서 16기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내 입찰서를 제출할 지금 예정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6에서 9기가급 6기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폴란드하고 우리 무기 수출이 잘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빈살만 왕세자가 방문해서 외교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끌어낸다 그러면 참 좋겠죠. 나머지 것들은 큰 비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하고 폴란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따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고가 이 자리를 기술적으로 강한 장대 항봉으로 돌파하는 그것도 대량 거래가 또 수반이 돼야 되겠죠. 거래가 수반되면서 오늘의 고가를 장대 항봉으로 돌파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따든 못 따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걸 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기술적 자리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원전을 하시려면.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채 물량이 좀 있어요. 자, 9,000원짜리, 10,000원짜리 사채가 있습니다. 전부 다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이죠, 지금. 218만 주 정도 되는데, 이 물량이 어떻게 소화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뛰어들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세력들의 강력한 수급 유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할 다른 원전 관련들은 사채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해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자리와 위치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형주에서 대표적인 것은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죠. 자, 금일장 재료가 나왔는데도 마이너스 2.21% 두들겨 맞았습니다. 전고점 근처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조정 나오는 건데 문제는 계약 내용이 핵심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런 강한 수급이 붙으면서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고가가 23,050원인데 이 자리를 강하게 장대 항봉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수급적으로요. 자, 최근 수급이 기관 외국인이 좋은 수급을 보였는데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죠.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다가 다시 이 자리를 강하게 수급을 장악하면서 돌파하는지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앞전에 이런 매물대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수급들이 유입될 수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최근에 저점을 높이고 삼각 수렴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네요. 완전히 오늘의 고가를 강하게 돌파하는지를 보시고 대응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다시 이 바닥까지 떨어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앞으로 수주를 제대로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거고요. 한전기술 마찬가지죠. 아주 뭐 큰 시세를 줬다가 그런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됐고 지금 조정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마찬가지로 바닥을 좀 높이면서 삼각수렴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역시 장대 음봉 맞았죠. 오늘의 고가, 금요일장 고가를 강하게 돌파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소리고요. 한전 KPS 마찬가지죠. 앞으로 당겨보면 전부 다 매물대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봐야 돼요. 수급도 부족하죠. 중소형주에서 대장으로 했던 한신기계입니다. 이때 강하게 급등 나오고 방송을 했었죠. 추가 자리가 충분히 남아있고 대응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완급등하고 나서 조정에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저점을 깨지지 않고 움직여야 돼요. 이 저점 깨지면 다시 원래 자리까지 다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형주일수록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의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런 저점이라고 함부로 대응하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점 자리를 반드시 돌파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거래량 부족하죠? 다 뚫겨 맞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자, 보성 파워텍 마찬가지입니다. 급등했다가 저점에서 올라왔는데 오늘의 단기 또 싼 고점이 나왔어요. 거래량 부족하죠? 모멘텀 부족합니다. 저점이라고 함부로 중소형주들은 대응했다가는 그냥 뚫고 내려올 수 있어요. 일진파워 마찬가지로 거래량 없이 기술적 반등하고 뚫겨 맞았습니다. 이런 거래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오늘의 고가 돌파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우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하단에서 노려볼만 합니다. 이 만원대 초반 가격대도 중요한 가격대지 않습니까? 만원대를 이탈한다면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만 만원대 초반에 이 저점까지 떨어져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가 없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은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요. 오히려 우지는. 그리고 기술적으로 더 강한 흐름을 보이려면 반드시 오늘의 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이런 거래를 실으면서 돌파해야 된다. 그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철저하게 저점에 있을 때 지지 보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들 재료가 나왔지만 흥분하지 않고 냉정하게 시장을 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최근에 좋았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방산 관련 종목들 이 종목엔 여전히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기술적 대응하는 자리를 노리는 게 지금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향후에 중국 관련된 내용은 준비를 해서 나중에 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급할 건 아니니까요. 오늘자 한 줄 요약. 헤드라인보단 핵심이 중요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